우리 애는 꼭 의대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전국에서 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되게 뜨겁죠. 의대 정원을 막 늘리네 마네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의대 정원 늘리는 거가 거의 확실해진 것 같아요. 대체 전주는 왜 가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데서 간 게 아니라 저는 강남구 삼성동 살다가 전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전주 사람들한테도 너무 많이 물어보고, 전주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 많이 물어보고, 서울에서도 뭐 경기도에서도 수강생분들한테 정말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듣거든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힌트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네, 이게 큰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이런 방법이 있었어?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솔직히 이거 진짜 알려주기 싫은데 아 진짜 저만 알고 싶은 방법인데 아 이거 크게 알려지면 안 되는데 이거 제 살 깎아먹기거든요. 이거 방송을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네 제가 구독자 4만 명도 되고 했으니까 네, 여러분께 그냥 무료로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뉴스가 진짜 너무너무 뜨겁죠. 의대 정원을 1000명을 늘리겠다. 네, 지금 요즘에 이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의대 정원 1000명을 늘리면 지금 진짜 파장이 솔직히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대 정원은 꼭 반드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령화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병원 가면 인간적으로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 치료 받으러 갔는데 물론 빨리 끝날 때도 있긴 하지만 치료 한 번 받자고 2시간씩 기다리는 건 그리고 2시간 기다렸는데 진료 보는 시간은 꼴랑 뭐 한 1분? 뭐 요럴 때 너무 많잖아요. 그쵸?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의료 서비스가 이게 말이 되나요, 솔직히?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의대 1000명 증가시키는 거는 저는 매우 격하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방은요, 여러분, 의사가, 병원이 더 많이 부족해요. 진짜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의사라면 이런 뭐 전라도 이런 데 와서 병원을 개업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수도권에 개업해서 돈 잘 벌 수도 있겠지만 지방에 개업해서 더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의사분들 지방 오는 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진짜 꼭 필요합니다. 의사 수가 정말 병원 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의사라면 지방에 개업하는 거, 아, 이거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파장이 진짜 상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의대 1000명이 늘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3000명이거든요. 3000명 플러스 1000명이다. 그럼 이 1000명이 이렇게 싹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최상위권의 정원이 늘어난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대나 뭐 고려대나 연세대나 이런데 상위권 학과들 애들이 이쪽으로 싹 빠지겠죠. 그러면 다 이렇게 시프트업이라 그러나 다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성한 갈 학생이 스카이 가고 연고대 가고 연고대 갈 학생이 서울대 가고 이렇게 한 단계씩 스텝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거는 이공계에 한해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공계 쪽으로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물론 문과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 뭐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뭐 인도나 이런 데는 훨씬 심각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먹고 살아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공계로 가야지 자꾸 의대만 늘리면 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현재에는 의대 가는 게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훨씬 많고 기대 수익 자체가 이공계 졸업했을 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공계 졸업하면 뭐 연구직으로 가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죠. 어찌됐든 연봉 1억 이상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의사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억 정도 연봉은 어느 정도 받는 게 평균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대 수익이 훨씬 더 커지죠. 네, 그냥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인원도 많이 늘잖아요.
지금 의대가 3,000명인데 만약에 이거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00명이 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 겁니다. 의대 정원을 만약에 3,000명을 더 늘린다. 그래서 만약에 의대 정원이 6,000명이 된다. 이러면 정말 변혁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예전에 고승덕 변호사 책을 보니까 그때는 1년에 한 50명 뽑았다고 합니다. 이때 서울대 법대 정원이 200명이었거든요. 근데 1년에 변호사를 그러니까 사법고시에서 50명을 사시를 뽑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사시 정원이 대략 한 1000명 정도 됐고 지금은 로스쿨 되면서 제가 알기로 한 2000명에서 3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명에서 1000명 그리고 3000명 이렇게 늘고 나서 변호사가 인기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쵸? 예, 물론 뭐 김앤장 같은 데 가면 수입이 좋은 거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누렸던 그 기득권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은 꿈이 변호사인 애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드라마에서 우영우 같은 뭐 변호사가 멋있게 나오는 그런 게 또 나오면 좀 뜨죠. 네, 그건데 그건 뭐 일시적인 현상이고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변호사가 꼭 되고 싶어요 하는 게 많이 줄어든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진짜 많이 느껴지거든요. 변호사가 숫자가 많아지고 인기가 떨어지면서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되겠다 이런 애들 자체가 현저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양대 산맥이지 않았습니까? 뭐 의대, 뭐 법대, 뭐 이게 옛날엔 양대 산맥이었는데 지금은 변호사 인기가 그만큼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의대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병원이 너무 귀하고 의사가 좀 귀한 세상이라서 지금 그럴 뿐이지 만약에 의대 정원을 3,000명을 더 늘린다 하면 오히려 의대의 인기가 확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다시 이공계가 인기가 더 많아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소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오히려 이공계를 더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대 인력이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1000명 솔직히 저는 더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1000명 늘리는 거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뭐 여기 제 말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냥 개인 의견이니까 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대 정원이 많이 늘었다. 그러면 의대 가는 게 좀 쉬워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정원이 3000명일 때랑 정원이 4000명일 때랑 이게 30%만큼 쉬워지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쉬워집니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3,000명일 때에는 예를 들어 시험의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물론 100점 만점이 아닙니다만 3,000명이 정원일 때는 100점 만점에 만약에 뭐 한 97점 뭐 이랬다고 쳐보죠. 그러면 4,000명이 정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95점 이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커트라인이 낮아지게 돼요. 에이 뭐 97점이나 95점이나 거기서 거긴데 뭘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상위권은요 여러분 이 정도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 정도면 수학 한두 문제 차이거든요. 예전에는 수학은 한 개 틀리거나 만점 받아야 됐던 학생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수학을 2개 틀리거나 3개 틀려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피부로 안 느껴지시죠? 네, 저는 현업에서 애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몸으로 피부로 확 와닿거든요. 이건 진짜 엄청난 사건이에요. 재수생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 재수생 진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재수종합반은 제2의 황금기를 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메가스터디 주식을 사라는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투자는 본인 책임이에요. 국내 주식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됐든 재수 시장이 다시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가장 쉽게 의대 가는 법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쵸? 가장 쉽게 의대 가는 법. 그럼 가장 쉽게 의대 가는 법을 이제 하나씩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대략 법으로
40%거든요.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 근데 앞으로 한 50% 수준으로 늘리겠다. 이런 게 안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당의 김병욱 의원은 70%까지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 더 많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미 그리고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뽑는 것도 40%보다 훨씬 높아요. 대략 한 5, 60%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더 높여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새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의대의 정원을 늘려야 지역인재가 정착이 된다. 그러니까 지방의대에는 지역인재 전형이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40%에서 70%뭐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출신 지역의 출신 의대 소재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전주 살잖아요. 전주에는 전북대 의대가 있거든요. 전주 학생이 전북대 의대를 졸업했을 때 전주에다가 개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서울 학생이 전북대 의대를 나왔다. 그럼 집이 다 서울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서 개원을 한다는 거죠. 병원을 차린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서울 수도권은 병원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제가 살고 있는 뭐 전라도나 경상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는 병원이 정말 많이 현저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지방의 의대 정원을 높이고 지역인재 전형을 더 늘려야 된다. 이게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교육부가 나갈 가이던스인 것 같아요. 밑밥을 잔뜩 뿌렸죠. 네, 근데 여론을 항상 보거든요. 밑밥을 뿌린 다음에 여론을 보는데 여론에 이게 다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늘리는 거 완전 찬성.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늘리는 거 이것도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니까 이것도 다 대부분 찬성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 거는 채택이 그냥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좀 변수가 있죠. 의사협회, 의협이라고 하는데 의협에서 반대가 너무 거세면 어느 정도 좀 조절은 하겠지만 의협에 무언가 당근을 주겠죠. 그리고 의협에서도 국민 여론이 이 정도면 무턱대고 반대를 할 수는 없어요. 네, 어느 정도 늘어날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지방의대 정원 늘리는 거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건 앞으로도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진 않아요. 지금도 40%인데 실질적으로는 40%를 넘습니다. 앞으로는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이 지역인재 전형이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제가 이 블로그를 찾다가 나온 건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서 되게 정리를 잘 해두셨더라고요. 그럼 이걸 보면은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 의대 순위인데요. 한번 보세요. 강남구 뭐 당연하죠. 근데 2위가 대구 수성구입니다. 양천구 뭐 교육특구니까 뭐 충분히 당연하죠. 그리고 4위가 전주시예요. 제가 살고 있는 전주시입니다. 5위가 서초구, 그다음 송파구, 뭐 성남시 뭐 이런 건 자연스럽잖아요. 그쵸? 그러면 의외인 곳이 두 곳 있잖아요. 지방이. 그러니까 7위권에 수성구랑 전주시 이게 좀 특별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네, 아까 거기서 제가 편집을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제일 많이 가는 학교들로 나타낸 거예요. 상산고, 휘문고, 강서고, 경신고, 숙명여고, 세화고, 중동고, 낙생고 뭐 이런 데들을 나열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경신고, 대구 수성구 아까 보셨죠? 그리고 전주시 상산고 여기가 상당히 많이 간다는 뜻이죠. 뭐 다른 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니까 여기 뭐 해운대구도 눈에 띄는데 10위권 바뀌지 않습니까? 탑5 안에 무려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상산고랑 경신고 의대를 가고 싶으면 이 2개의 고등학교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의대 순위를 볼게요. 저는 우리나라의 탑2 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상산고가 1위인 것처럼 나왔는데 저는 휘문고가 1위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건 의대 계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뭐 이런 데를 다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의대 숫자만 보는 게 저는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숫자만 한번 보세요. 의대 숫자만 보면 상산고 126명, 휘문고 151명, 휘문고가 저는 원탑이라고 생각하고 경신고 73명,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의대를 보내는 데는 아까 지역 전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렇게 서울에 있는 쟁쟁한 학교들하고 상상고랑 경신고가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이유가 지역 인재 전형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했던 얘기들을 뉴스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면 되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전북대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전북대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 대학원을 누르시고 입학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수시 모집, 정시 모집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에 모집 요강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전북대학교 2024년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 그래서 성정길이 전주로 이사를 갔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네, 원하시면 전주로 이사 오시면 됩니다. 혹하시면. 네. 전주로 이사 온 거에 대한 전적으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이 전주 오신다고 뭐 저한테 좋을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여기 보시면 일단 의대부터 보시겠습니다. 의대 수시입니다. 수시 전북대 수시. 그럼 여기에서 지역인재 전형 1유형이 있죠. 그리고 2유형도 있고 1유형과 2유형이 뭐냐면 1유형은 전남도 되는 거예요. 전남과 광주 가능. 그리고 이 유형은 전북에만 됩니다. 전북. 전라북도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 의과대학은 호남 전체가 되는 거. 그게 14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남이나 광주, 전북, 전부 다 통틀어서는 14명. 하지만 전북에서만 무려 46명을 뽑습니다.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84명이에요. 수시 정원이 총 84명인데 그 중에 얘네 둘이 합쳐서 60명입니다. 84명 중에 수시 전체에 84명 중에 60명을 이미 뽑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0% 넘는다 그랬잖아요. 딱 봐도 반이 넘지 않습니까? 네, 한 70% 정도 되네요. 71%. 그러니까 이미 전북대는 71%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고 있었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의학과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수의대도 많이 선호하는 의학 계열이지 않습니까? 수의대도 엄청 많이 뽑죠. 20명 뽑습니다. 34명 중에 20명, 반이 훨씬 넘죠. 그리고 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이건 호남 전체인데 15명, 24명 중에 15명. 이게 뭐 거의 다지 않습니까? 지방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거예요. 그 덕분에 상상고의 의학계열 실적이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경신고도 마찬가지고요. 상상고와 경신고 이 두 개의 학교를 집중하면 되거든요. 상상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입니다.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죠. 하지만 전북 학생들은 역시 지역 전형이 있어서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경신고는 일반고입니다. 일반고란 얘기는 대구에 살면 가능성이 높고 수성구 살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물론 경쟁이 치열하면 뺑뺑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를 가면, 여기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면 의대 가는 거는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인원을 여기서 뽑으니까.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시로 수도권의 학생이 여기에 있는 전북대 의대에 가고 싶다 하면 24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84명 중에 24명 안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전북에 사는 학생이 당연히 요 일반 전형으로 넣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주에 사는 제 아들들처럼 전북 학생들은요, 당연히 수도권에 넣을 수 있죠. 뭐 서울대 의대 넣을 수 있죠. 네, 못 넣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상상고 되게 좋은 학교잖아요. 상상고 다니면서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당연히 넣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북에 있는 혹은 상상고의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수도권 학교에 입학하는 거를 1순위로 두고요, 2순위 안전빵으로 전북대 의대나 4개 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전북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이렇게 4개 의대가 있거든요. 전북, 전남, 광주에. 아쉽게도 전남엔 하나도 없고요. 광주에 2개, 전북에 2개 뭐 이렇게 있는데 요런 데는 그냥 뭐 안전빵이에요. 안전빵으로 하나 생각해두고 수도권에 도전해서 여기 되면 일로 가는 거죠.
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두 번의 찬스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전북에 있는 이 상위권 애들은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리고요, 이거는 좀,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알려드리는 김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북의 학생은요, 여기에 있는 1유형과 2유형 둘 다 가능하죠. 전남이나 광주 학생이 여기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을 넣으려고 하면 지역인재 1유형밖에 안 돼요. 정원이 14명인 거죠. 네, 이것도 전북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런데요, 반대로 전북 애들이 광주로 전남대 의대나 조선대 의대에 여기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쳤을 때는 그냥 지역인재 전형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유리합니까? 이게 대부분 의학 계열은 다 지역 전형이 있어요. 간호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의대, 간호대, 치대, 수의대, 약대, 뭐 일부 한의대, 이게 다 가능한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도권에 있으면 그만큼 의대 가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단지 나는 서울대에는 필요 없고 그냥 의대가 가고 싶어, 우리 애는 꼭 의대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전국에서 전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전주를 이사 온 이유를 조금은 아시겠죠? 그거 말고도 사실 이유는 더 있지만 최소한 내가 전북으로 이사 가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작년에 저를 결심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죠. 이게 되게 큰 메리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대구 쪽도 보여드릴게요. 대구에선 경북대가 되게 좋은 학교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경북대학교 관련된 뉴스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역인재고요. 그러니까 지역인재가 욕한, 네, 여기까지를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가 지역인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얘랑 얘까지가 지역인재입니다. 지역인재 아닌 게 별로 없죠. 둘이 더하면 15에다가 39 더하니까 88명 중에 54명이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무려 61%가 이미 경북대에서도 의대를 지역 전형으로 뽑고 있어요. 네,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 치대도 마찬가지예요. 치대도 이만큼이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21명. 42명 중에 21명이면 이미 50%죠. 그러니까 의대는 61%, 치대는 이미 50%. 이미 이만큼 40%보다 훨씬 많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고 있었어요. 네, 수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1명. 그래도 수의대는 좀 적은 편이네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리고 간호대도 마찬가지죠. 25명, 3명, 22명. 합치면 50명인가요? 네, 92명 중에 50명. 약대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많은 인원들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전북에서는 전북에 상상고가 있잖아요. 그죠? 상상고와 의대들이 있고, 그리고 대구 경북에는 경북대와 경신고등학교, 네, 여기가 있죠. 전북대가 있고, 뭐 이런 데들이 있죠. 그러니까 되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 살펴봤을 때 여러모로 지역 전형으로 가기가 가장 좋은 게 여기가 아닐까. 이 학교 가거나 이 학교 가거나. 그리고 부산도 좋습니다. 부산에 갈 거면 해운대고, 여기가 또 지역 전형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지역 전형으로 가려면 학생만 가면 안 됩니다. 부모님도 같이 가야 돼요. 부모님 둘 다일 필요는 없고 부 또는 모, 그리고 입학 전부터 졸업할 때까지 쭉 같은 주소지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북에 지역인재 전형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뭐 저는 앞으로 전주에 쭉 있을 거니까, 그러면 아빠랑 애들이랑 전라도에 전북에 쭉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대학 갈 때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면 이게 정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에도 있고요, 정시에도 있어요. 수시가 조금 더 많고, 네, 지역인재 전형이 정시도 하지만 4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만은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미 계신 분은 이게 해당되는데 괜히 주소지 잘못 이전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신중하게 주소지 이전하시고요. 지금 만약에 수도권에 있는데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다, 그런데 의대를 꼭 보내고 싶다 하면 지역인재 전형도 한번 생각해봐서 나쁠 게 없죠. 근데 우리 애는 너무너무 잘해서 서울대 가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상고나 대구 경신고는
충분히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보내는 학교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데라면, 그리고 해당된다면 이것도 고민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상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 사실 다 말씀드리기 싫었는데, 왜냐면 또 경쟁이 또 치열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실행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대구나 여기 전주나 뭐 이런 데에는 일자리가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저도 뭐 일하러 지금 뭐 수도권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주말마다 저도 자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많고, 뭐 유튜브나 온라인도 많이 하고, 저는 특수한 케이스라서 이게 가능한 거지, 애들 교육 때문에 이렇게 전라도나 경상도로 이사를 간다, 솔직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셔야 될 게, 그럼 강원도는 좀 가깝잖아요. 그쵸? 강원도나 제주도 이런 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참고로 여기는 지역인재 전형이 법으로는 20%예요. 그러니까 훨씬 적죠. 네, 다른 지방의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보다는 적습니다. 네, 이것도 좀 참고해 두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도권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거나 하면은 뭐 천안 같은 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천안은 충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출퇴근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런 데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충청도에도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 공주 사대부고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뭐 충남 삼성고 뭐 이런 데도 있고, 하여튼 뭐 꽤 많으니까 걔네들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이나 충남, 충북 뭐 이런 데에도 같이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인재 전형은 의대 가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쉬워지는 정도도 3,000명일 때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 가는 거랑 4,000명일 때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 가는 게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월등히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것 때문만에 전주로 온 건 아닌데 얻어 걸렸죠. 네, 운이 좋은 케이스고, 이렇게 지역인재 전형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될 것까지는 예측을 못 했거든요. 좋아지는 거는 알고 오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완전 이득이죠. 네. 그냥 너무 감사할 뿐이고, 저는 주소지를 쭉 전주에, 네, 전주에 집도 있거든요.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네, 실거주용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애들 대학 갈 때까지도 계속 전주에서, 네,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의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네,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대 가기 가장 쉬운 법, 뭐 이거를 새벽 2시 반까지, 네, 되게 상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네, 사실 이것도 사실 제가 준비했던 컨텐츠인데, 이게 어저께 방송을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지나가지고 새벽 3시가 다 돼가서, 네, 제가 그냥 중단을 하고 내일 마저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속을 지키려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연속 방송을,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은 지역인재 전형이란 말이에요. 왜 지역인재 전형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의대가 대략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현재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 비중이 무려 1,000명입니다. 지역에 있는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아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이죠. 40%라면서 3분의 1이면은 지역인재 전형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네들은 지역 의대만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의대에는 서울에도 있고 수도권에도 있잖아요. 경기도. 서울 수도권 여기는 지역인재 전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만 있는 대학교에서만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00명 중에 수도권에서 갈 수 있는 의대가 2,000명이에요. 그죠? 수도권도 되고 다 되는 거.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이 1,000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주 살잖아요. 저희 아들들도 전주 살잖아요. 그럼 저희 전주 산 아들들은 이것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을 다 할 수 있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여기는 아예 쳐다도 못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얼마나 빡센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거기다가 게다가 플러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잖아요. 1000명 더 늘린다고 하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의 병원이 너무 부족하다. 지방에는 의사가 없다. 이런 취지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지역 인재를 여기서는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게 최소한 50%, 많게는 70%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인재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의대에 가려면 당연히 지방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돌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아직은 그런 느낌이 아닌데 수도권에서 의대 가기가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정원을 늘려주면 의대 가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거예요. 제 생각엔 아주 많이 쉬워질 거예요.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고 지금에 비해서 쉬워지는 겁니다. 지금은 뭐 말도 안 되게 어려우니까. 의대 한 명도 못 보내는 학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대를 한 명 정도씩은 보낼 수 있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명도 못 보냈던 학교가 전교 1등은 의대 갈 수 있는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나라 교육계에 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가 지금 많이 필요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맥락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아주 좋다. 그러면 지역인재로 간다고 치면 어디가 제일 좋냐 이걸 한번 같이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 도표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따온 거예요. 저번 편에 보면 어디서 따온지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효자동이네요. 그쵸? 전주시에 있죠. 상산고등학교. 여기는 지역인재 전형이 되죠. 물론 전북이나 광주나 전남 이렇게 호남 쪽에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전북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뽑아요. 강남구, 양천구 안 되겠죠. 수성구, 대구니까 가능하겠죠. 지역인재 전형, 범어동, 경신고등학교 지역인재로 가기 아주 좋죠. 제가 탑2를 꼽자면 상산고와 경신고를 어저께 새벽에 꼽아드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해당 사항 없고요. 그리고 현대청운고 좋습니다. 울산에 있는 현대청운고 가능해요.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고등학교 가능합니다. 얘네 해당 없고요. 해당 없고 만촌동에 있는 대륜고등학교 해당합니다. 공주에 있는 한일고 좋아요.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고등학교 좋습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서 또 수성구. 수성구가 대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봐도 3개고요. 여기 보면은 수성구가 또 있죠. 수성구가 진짜 너무 많아요. 대구여고, 능인고등학교, 여기 또 보면은 여기 또 있습니다. 수성구가 정화여자고등학교. 그럼 대체 수성구만 몇 개예요? 5개. 야, 5개 학교. 아니 30위권에 드는 고등학교가 5개입니다. 수성구에만. 수성구 거의 몰빵이죠. 지역으로만 보면 수성구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수성구. 솔직히 말해서 의대 보내려면 수성구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을 꼽으라면 전주 혹은 전북. 전북 지역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전주. 상산고를 다니기 위해서 꼭 전주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기숙사가 있거든요. 근데 수성구에 있는 이런 학교들은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나 전북 지역에서는 그냥 여기 살기만 하면 돼요. 기숙사가 있으니까요. 근데 수성구는 수성구에 꼭 살아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울산, 현대청운고나 포항제철고등학교 얘네들도 아마 기숙사가 있을 거예요. 100%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도 자사고거든요. 전국 단위 자사고. 그래서 아마도 기숙사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전국 단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그냥 거의 일반고예요. 그 동네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통학해야 되잖아요. 기숙사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좋은 학교들은 기숙사가 있냐 없냐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숙사가 없으면 그 동네 살아야 되잖아요. 통학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상산고는 기숙사가 당연히 있습니다. 요런 학교들을 김천시도 있죠. 김천고.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요런 애들 공주시, 공주사대부고. 공주시에도 2개 학교나 있어요. 공주에도. 아시겠죠? 제가 직접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수성구랑 정주의 그 상산고를 중심으로 해서 전북 쪽 요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산고는 뭐 의학계열
의학계열을 통틀어서 1위죠 현재. 거의 휘문고랑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제가 알기로 상산고등학교가 정원이 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더 높은 거죠. 하지만 휘문고가 원탑인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휘문고에 다니려면 여긴 기숙사가 당연히 없습니다. 광역단위 자사고예요. 그러니까 8학군에 있죠. 삼성동 근처에 있는 대치동 쪽에 있는데 여기는 통학을 해야 되고 이 동네에 살아야 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대를 못 가요. 앞으로 아마 지역이대 전형이 더 확대되면은 상산고가 더 의대를 많이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이대 정원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론이 거기에는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 대구 수성구가 어떤 데인지 좀 보시고, 그리고 사이드로 전주는 어떤지 그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 대해서 사실 뭐 제가 대구는 좀 임장 좀 다녀본 수준이고, 제가 뭐 대구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뭐 잘 아는 대구 전문가 이런 건 진짜 아니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씀 그냥 들어보시면 되고요. 뭐 제 의견을 중심으로, 그리고 저는 교육적은 그래도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알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저보다 고수분도 많으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말이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냥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뭐 깊이 있게 딥하게 공부한 곳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조금 자신감은 없지만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요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대구 수성구 아까 보셨죠? 30위권 안에 무려 5개 학교가 있습니다. 5개 학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그런 데는 물론 강남 뭐 이런 데 빼고 지역 중에 그런 곳은 대구 수성구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이 있을까요? 학원수 322개. 이런 데가 진짜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데 중에 뭐 유명한 학원가 뭐 어디 있나요? 유명한 학원가들 좀 찾아볼까요? 노원구 중계동에 은행사거리 있죠. 은행사거리. 여기가 은행사거리인데 진짜 많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여기도 223개입니다. 근데 아까 범어동 이쪽은 몇 개였죠? 322개죠. 중계동하고도 상대가 안 되게 큽니다. 학원가 자체가. 그리고 목동 쪽 유명하잖아요. 그쵸? 목동. 여기 목동은 좀 흩어져 있어요. 크게 큰 데는 없고 이쪽에 좀 많은 편인데 134개. 뭐 좀 흩어져 있죠. 뭐 이렇게 다 흩어져 있어요. 목동은. 이거 다 합쳐봤자 그냥 수성구에는 발 붙이기 힘들잖아요. 그쵸? 다 합쳐도 수성구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데도. 목동 대치동이 이깁니다. 대치동은 우리나라 1등이니까 대치동도 한번 볼게요. 대치동 빼고는 진짜 어마어마하네. 929개입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전국 1등이죠. 대구 수성구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거의 3배입니다. 대치동은 그냥 뭐 압도적인 원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전의 둔산동도 크죠. 여기도 보시면은 한 200개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사실 큰 거거든요. 200개 진짜 큰 거잖아요. 그쵸? 아까 그 중계동 은행 사거리가 200개 좀 넘었었잖아요. 둔산동도 대단한 동네입니다. 또 뭐 여러분 아는데 학원가 큰 데 있나요? 평촌 학원가 한번 볼게요. 여기도 되게 큰 학원가 맞아요. 300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300개니까 대구보다는 좀 작은데 평촌 학원가도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안양 쪽에. 그리고 분당 쪽도 볼까요? 분당도 좀 흩어져 있어요. 참고하세요. 순회동 파크타운 쪽에 좀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이쪽에 좀 많은 편인데 아실에서 볼게요. 여기는 322개였거든요. 분당은 좀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여기 서현동에 121개, 순회동에 한 200개 정도, 정자동에 또 한 100개 정도. 이걸 다 합치면 물론 수성구보다 크긴 하지만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사실 학원가라고 말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분당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성구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가 분당보다 학군 훨씬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분당에서 수학학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정도면 믿으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국에서도 봐도 대치동을 제외하고는 따를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만촌동 쪽에도 93개가 더 있잖아요. 그쵸? 이거 두 개를 합치면
합이 400개가 되죠. 뭐 대치동은 900개였으니까 가장 큰 학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대구 수성구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정말 많은 학교들이 30위권 내에 들어가 있었는지 좀 아실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표에서 수성구에 있는 5개 학교 중에서 가장 좋은 학교, 네, 당연히 여기겠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학교죠. 대구 경신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가 아마 서울에도 있을 거예요.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 네, 여기는 의대만 73명을 보내는 어마어마한 학교입니다. 강서고등학교도 진짜 좋은 학교거든요. 목동에 있죠. 네. 목동의 단점은 강서고랑 다른 학교랑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또 양정고등학교 있긴 있는데 여기 22명이잖아요. 그쵸? 강서고는 72명이고 강서고와 이 양정고의 차이가 좀 큰 편이죠. 그리고 진명여고 여기가 한 12명. 사실 좀 숫자가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솔직히 저는 이것도 강서고랑 비교를 해봐도 경신고는 전혀 꿀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범어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가 수성구에서도 그냥 단연코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신고등학교는 남자 학교입니다. 네, 여학생들은 아쉽지만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학생들도 걱정 마세요. 수성구니까요. 수성구에는 여고도 30위권 내에 무려 2개 학교를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구 여자고등학교와 정화 여자고등학교. 그러니까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뭐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수성구 능인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경신고등학교, 그리고 대륜고등학교, 이렇게 5개 학교. 얘네들은 뭐 남자아이들이 많이 가고 얘네들은 여자아이들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런 배경 이제 지식이 있으시니까 이걸 바탕으로 수성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좀 달리 보이지 않을까, 좀 감탄하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경신고등학교 보이시죠? 이 경신고등학교 여기가 단연코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에 대륜고등학교 보이시죠? 네, 여기가 또 아주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능인고등학교입니다. 네, 여기도 아주 좋은 학교죠. 그리고 요거 2개가 또 있죠. 여기 보시면 정화여자고등학교 있죠. 여기랑 대구여자고등학교, 이 2개 학교가 여학생들은 참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성구에 있는 학교들은 일반고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숙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랑 통학할 수 있는 곳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경신고등학교를 보내고 싶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경신고등학교 가기에 가장 좋은 곳은 여기겠죠. 힐스테이트 범어.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비쌉니다. 거의 대장 아파트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평당가가 4,580만 원이에요. 33평인데 요 정도 되면은 최근 거래가가 한 14억까지 나왔다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15억이 넘었네요. 최근 거래가가 15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막 대구가 어렵다고 하니까 대구는 막 엄청 싸진 줄 알았잖아요. 뭐 5억 6억 막 이럴 줄 알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대형 평수 아니고요. 그냥 84입니다. 84. 84가 최근에 15억 5천 요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완전 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대구 하락장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구 오릅니까? 뭐 이건 잘 모릅니다. 저 대구 시장 잘 몰라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의대를 가기 수월할까에 대한 이야기지, 대구에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 듣고 여기 사는데 떨어졌다고 저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떨어질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기가 경신고등학교를 보내기 아주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하고요. 단점은 너무 비싸다. 비싼 게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애는 딸인데 어떡하죠 선생님?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요, 이쪽에 보면은 정화여고가 있지 않습니까? 정화중학교는 공학이긴 한데 여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고랑 같은 재단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화여고는 여학교고요. 정화중학교는 남녀공학인데 여학생이 훨씬 많다. 그럼 여학생들이 가기에 되게 좋은 학교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이 빌리브 버머가 좋습니다. 역시 비싸죠. 84 기준으로 한 12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새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대수가 적죠. 227세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단지는 별로 없더라고요. 네, 힐스테이트 버머 아까 대장아파트격이라고 말씀드린데도 여기도 400세대밖에 안 돼요. 네, 제가 세대수 적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긴 다 좀 그런 식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여기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조금 싸죠. SK뷰. 왜 그러냐면 연식이 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버머는 좀 완전 새 아파트고 여기에 있는 빌리브 버머도 완전 새 아파트고요. 얘는 나이가 좀 있어요. 2009년 건축했으니까 한 14년 됐잖아요. 네. 가격이 저렴하니까 저는 요런 데보다 요런 데를 더 좋아하거든요. 더 싼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저는 요런 데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경신고를 보낼 거라면 저는 SK뷰가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구 토박이가 아니라 대구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행으로만 가서 임장을 했어요. 대구는 제가 다니는 동선과 멀어서 부산은 자주 갔는데, 부산은 진짜 자주 갔는데 대구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안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그냥 돌아다니면서 임장한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뭐 저는 교육적으로 조금 더 아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남학생이면 이쪽이 괜찮은 것 같고 여학생이면 이쪽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범어역 근처에 가면 두 개의 거의 랜드마크격인 주상복합들이 있어요. 이걸 좀 보여드리면, 여기가 두산 위브더 제니스는 완전 그 대형 평수 위주로 만들어진 아파트예요. 평수가 대형밖에 없습니다. 기본이 50평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50평대, 60평대, 70평대, 99평까지 있네요. 펜트하우스겠죠. 78평도 무려 286세대나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알아두셔야 될 게 주상복합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크기는 아닙니다. 참고 삼아서 알아두세요. 제일 작은 거 볼게요. 제일 작은 거. 제일 싼 거 보겠습니다. 제일 싼 거. 제일 싼 게 15억 5천만 원이고요. 평수가 49평이다. 전용률 79%. 그러니까 뭐 요 정도면 그래도 괜찮네요. 상당히 넓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최고층이 무려 54층이에요. 여기가 랜드마크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리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딱 보면은 이렇게 뭐 되게 삐까번쩍한 두 녀석이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는 W거든요. 버머 W래서 여기는 IS 동서라는 회사에서 지은 아파트거든요. 여기는 아직 입주 안 했어요. 곧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에 마피 났다, 뭐 미분양 났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는 피가 한 5, 6억 정도 붙은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 여기가 위브더 제니스고요. 여기도 새 아파트. 얘는 54층, 얘는 59층, 뭐 이 정도 됩니다. 진짜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뭐 요런 데니까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 50평대죠. 얘네들은 한 30평 이상?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가 대형 평수가 압도적으로 얘가 커서 거래 단가는, 평당가는 얘가 나중에 뭐 더 비쌀 수도 있지만 전체 금액, 매매되는 금액은 얘가 압도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죠. 평형 자체가 너무 크니까. 근데 대부분은 요 정도 크기를 선호하시니까 이거는 커도 너무 큰 감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좀 부자분들이 많이 사실 것 같아요. 워낙 대형 평수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평당가는 3,270만 원이지만 여기에서 실거래가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24억, 25억, 막 20억대에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되게 상당히 비싼 아파트입니다. 평수가 워낙 커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힐스테이트, 이쪽이 아까 한 15억 정도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총 금액으로 보면 위브더 제니스가 당연히 더 높습니다. 평수가 워낙 크니까. W는 아직 입주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뭐 요렇게 된 거는 분양권 거래인데, 사실 분양권은 다운 계약도 많아서 이 금액을 그대로 믿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냥 요런 거는 참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평수가 다 50평 미만이죠. 위브더 제니스는 완전 초대형 평수만 있고, 얘네들은 84 국민주택 평형이랑 42평 요 정도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W 바로 앞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구 여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학생들도 걱정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대구 여고에서 다니기가 아주 수월하겠죠. 여학생이다 하면은 수성 범어 W 한번 생각해 봄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어 W는 지금 분양권 상태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W를 지금 분양권 사세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관심 있는 분들 조사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으로 들어가려면 최소한 지금 중학생이어야 됩니다. 지금 고등학생인데 일로 전학 가면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대구에 살고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원래 대구 사람이 아니면 지역인재 전형, 그러니까 TK라 그러죠. 대구 경북 가치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TK, 대구랑 경북, 얘네들 지역인재 전형은 같이 거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울경, 근데 얘는 TK인데 여기는 왜 부울경이죠? 뭐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저도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부울경은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상당히 자세히 나오고 있죠. 어저께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지역인재 전형이요. 강원도랑 제주도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20%만 뽑습니다. 기타 다른 곳은 다 40% 이상 뽑거든요.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얘네들은 그렇게 많이 뽑진 않아요. 근데 제주는 경쟁률이 되게 적어요. 아무래도 제주에 지역인재 전형을 적용받는 애들 자체가 수가 적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틈새 시장을 노려서 제주도에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뭐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제주도가 뭐 장점이 많긴 합니다. 그건 좀 철저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교육 때문에 제주도 가시는 분들 많은데 좀 신중히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구 경북 쪽 하고 있으니까 대구 경북만 볼게요. 우리는 지금 수성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대구 수성구에 살면은 지원할 수 있는 의대들이 요런 데들이 있거든요. 대구 가톨릭대. 그러니까 이거 위에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냐, 학생부 종합이냐, 이런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따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요런 곳들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국대, 영남대, 대가대, 계명대, 경북대 뭐 요런 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구 수성구에 살면 의대 가기가 여러모로 수월하겠죠. 무려 5개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지역인재 전형으로 앞으로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학생이 만약에 뭐 학년이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여기 가면은 이때쯤이면 정원이 많이 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계획으로는 2024년에서 2025년 요때부터 정원을 늘리기 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순차적으로 늘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초등학생은 거의 다 1000명 정도 늘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지금은 좀 노려볼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뭐 조금 듭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만촌동에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륜고등학교 여기가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대륜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역세권이면 조금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쵸? 요런 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410세대 여기도 역시 세대수가 크기가 좀 적습니다. 아니면 뭐 요쪽에 하나 꿈의 그린 뭐 요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대형 평수고 가격이 좀 비싼 데죠. 삼정 그린코아 뭐 요런 데도 있으니까 여긴 좀 대단지죠. 774세대 만촌 자이른에는 여기 입주했나요? 한번 볼게요. 입주한 것 같아요. 여기는 완전 새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담티역 부근에 있는 대륜고등학교 그리고 이 수성구청역 여기가 거의 학원의 메카죠. 요쪽에가 가장 메인이고요. 요쪽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가는 비싸요. 대구의 장점이 물가 싸서 전 되게 좋았는데 이 동네는 매우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요. 무엇든 다 비쌉니다. 밥도 비싸고 커피도 비싸고 뭐 학원비도 비싸고 그냥 다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데잖아요. 좋은 데. 여기는 그냥 학원이 어디 가나 다 있는 뭐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힐스테이트 범어. 여기는 수성구청역이랑도 좀 가까운 편이고 경신고등학교랑도 좀 가깝죠. 근데 초등학교는 살짝 멀어요. 네, 경동초등학교 아마 가게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초등학교 어디 가는지 궁금하시면 여기서 학군 정보 누르시면 됩니다. 네, 대구 범어초등학교 가네요. 범어초등학교. 아, 여기네. 그게 조금 안 좋은데요. 네, 저는 당연히 경동초등학교 가는 줄 알았는데, 네, 살펴보길 잘했네요. 또 혼날 뻔했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서 네, 틀린 거 있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제가 수정을 하든 하겠습니다. 범어초등학교까지 통학을 좀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큰 길을 한번 건너야 되긴 하네요. 여기가 좀 되게 큰 길이거든요. 네, 참고 삼아서 알아두세요. 초등학교는 좀 멀다. 하지만 중학교랑 고등학교, 네, 최고의 중학교와 최고의 고등학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구에서. 전국에서도 이만한 중고등학교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탑5 안에 드는 학교들이니까 네, 엄청난 학교들에 보낼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제가 아까 이게 빌리브 범어는 정화중학교, 정화여고 보내기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이거 당연히 여기에 있어도 남학생이면 경신고등학교 갈 수 있으니까 네, 빌리브 범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비싼 거죠. 지금 매매가가 12억 5천만 원이잖아요. 대구가 상당히 비싸죠. 네. 근데 구축들은 이것보다는 저렴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이제 범어동 넘어오면은 이제 범어동 롯데캐슬, 여기는 경매 물건도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근데 가격이 사악하죠. 17억 2,800만 원. 너무 비싼데, 아, 이건 뭐 한 번쯤은 유찰이 될 것 같으니까 층도 좋네요. 28층. 네, 관심 있는 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권리 분석해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이러면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끗한 물건이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인 네, 경신고등학교, 그리고 가장 잘 보내는 지역인 대치동 다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치동 다음인 수성구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좀 알아봤거든요. 물론 이쪽에도 네, 좋죠. 이쪽도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런 데까지. 그러니까 요 라인은 그냥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애들 교육 때문에 대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쪽 위주로 한번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로 좀 비싸니까 신중하게 잘 알아보시고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댓글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네, 전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뭐 전주에는 상상고가 있죠. 상상고. 여기 상상고 보이시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상고등학교는 통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상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자사고고요.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이 있어서 전북 쪽의 학생들은 들어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상고에 가고 싶다 하면 네, 중학교 때부터는 여기에서 전주나 전북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게 상상고에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상상고에 일단 들어갔다. 그럼 기숙사가 있으니까 전북이나 뭐 어디에 살아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통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금요일날 저녁 때 뭐 가서 일요일날 저녁 때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숙사 생활하니까 사는 거는 전라도 쪽 어디에나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학원가를 좀 보시면 중화산동 네, 이쪽에도 학원가가 일부 있습니다. 근데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대구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쫄립니다. 여기 60개, 70개, 그리고 송천동 쪽에 가야 네, 여기 한 100개 정도 있고 여기에 또 뭐 한 30개 정도 있고 뭐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냥 귀엽습니다. 전주는 우리가 아는 학군지랑 비교하면 상당히 귀여운 수준이니까 네,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어느 동네를 좋아하냐, 네, 요 정도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에코시티거든요. 전주에서 거의 대장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근데 보시면 전주의 가장 장점은 저는 집값이 저렴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봤던 대구 수성구만 해도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전주는 가격이 엄청 착합니다. 여기도 평당 2,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천만 원 넘는 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1,500 정도. 네, 여기가 제일 비싼 동네임에도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4 기준으로 한 5억 안팎 정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그나마 비싼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비싼 곳은 그럼 대체 얼마냐? 84 기준으로 좀 오래된 데는 한 2억 안팎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 2, 3억 정도?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전주에서 상당히 비싼 아파트에 속합니다. 살기 좋지 않습니까? 네. 주거비가 상당히 저렴한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에코시티가 아주 비싼 동네고 전주에서는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혁신도시 쪽인데 여기도 조금 비싼 편이에요. 여기가 대장 아파트인 것 같은데 혁신도시에서 2,070만 원. 네, 그러니까 한 8억 정도. 네, 엄청 비싸죠. 네, 전주에서는 상당히 비쌉니다. 8억 정도 되면은 39평. 예, 큰 거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대략 한 8억 정도 됐다가 지금 한 7억 수준으로 떨어졌죠. 39평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43평이 9억도 됐었는데 뭐 거래가 거의 없죠. 한 7억 안팎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혁신도시에서 여기 제일 비싼 아파트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만성지구라고 있는데 이쪽도 뭐 그렇게 엄청 비싸진 않습니다. 한 대략 한 1,410만원 뭐 요 정도 되죠. 평당가가 대략 한 4억 정도. 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전주에는 요 정도면 상당히 비싼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편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 정도 금액이니까 주거비가 부담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주를 좋아하는 면도 있고 상상고 정말 전국 단위 자사고일 정도로 상당히 좋은 학교지 않습니까? 그 학교 보내시고 싶으면 전주로 오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전국 단위 자사고니까 이게 뭐 이렇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시험 봐서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역 인재 전형은 안 됩니다. 전북적으로 이사를 와야 지역 인재 전형이 소용이 있습니다. 경매 나온 게 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그 에코시티의 새 아파트입니다. 보존 등기일이 2019년 한 4년밖에 안 된 새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2층이죠. 권리적으로 하자도 없습니다. 그냥 조사해보시고 원하는 가격으로 입차하시면 됩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이렇게 써있으면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4였네요. 59가 아니라 84. 84가 4억 9천이면 에코시티에서는 뭐 그냥 현재 나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5억 정도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저가가 4억 7천. 한번 유찰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2층인데 2층이라서 좀 싸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실거래가도 4억 후반대 정도. 그냥 거의 감정가랑 현재 뭐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감정가하고 비슷비슷해서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땐 유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일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낙찰받기 원하시는 분은 4억 5천 안쪽으로 받으면 네,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주가 그렇게 작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전주가 6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네, 64만 명이라는 이 정도면 꽤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물론 광역시급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좋은 동네니까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권에 누군가가 이 가격에 낙찰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경매 물건 나오면 대체로 경쟁이 좀 치열했어요. 대체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거 봐도 네, 이때는 뭐 워낙 좀 뜨거웠을 때라서 그렇긴 한데 이때 5억 3천만 원까지 네, 이렇게 좀 됐었잖아요. 그쵸? 이때도 최저가가 3억 2,900만 원인데 4억 3,200만 원에 근데 이때만 해도 아주 좋은 가격에 잘 받은 것 같아요. 15명 입찰했잖아요. 이때도 8명.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코시티에 나오는 모든 경매 물건들이 다 인기가 많더라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요것도 에코시티 자이. 요럴 때 받았어야 되는데 22년 6월 달에 7억 4,100만원. 이거는 뭐 중대형 평수고요. 한 명 단독으로. 이런 분이 진짜 좀 경매 잘 하시는 분이죠. 네. 요 건 같은 경우도 한 5억 안쪽에 5명 입찰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기가 많다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네. 전주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제 생각은요. 전주에 사시려면 그냥 뭐 월세나 전세를 사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만약에 꼭 사고 싶다 하면은 새 아파트 위주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여기에 돈 많이 쓰시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주는 아까 보셨지만 인구가 이렇게 꾸준히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좀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투자 추천한 적 없어요. 투자는 본인 책임이니까 전세나 월세에도
전세는 또 보증금 떼일 수도 있으니까 반전세나 월세 같은 거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월세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전주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저께 밤에 후속 방송으로 전주와 이렇게 수성구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자체가 지역인재 전형이고, 지역인재 전형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유리한 곳이 수성구와 전주 상산고를 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일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렇게 이사를 오는 거는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성구는 주거비가 되게 높지만 전주는 주거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도 그에 따라서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전주에 이제 살아본 지 1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전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저희 애들, 지금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졸업할 때까지 전주에서 쭉 살 생각이고요. 일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계속 여기에서 주거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전주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사 오실 수 있으면 오시면 뭐 의대 가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애들이 공부를 못해서 의대를 못 간다. 그건 본인 책임이죠.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는 감수하고 있어요. 네, 제가 조사 많이 하고 전해드리는 건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